지리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문법이라고 한다면은 언제 배워야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우리가 문법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을 할 때도 당연히 문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죠. 어찌 보면 당연하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문법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영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문법은 규칙이야 하면서 배우면서 결국엔 복종해라가 되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규칙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규칙이 많지 않게 느껴지는데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 모르는 거였어. 근데 절대 복종을 하면서 이건 법칙, 법이라고 하니까 꼭 법칙 같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절대 복종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절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 외대 편입영어 어법 문제 한번 같이 하면서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번의 문제는 어때요?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보시기에. 사실은 간단한 거죠.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더를 쓰면 똑같이 이더니까 뭐 별 문제는 없죠 보다시피. 이더는 또한 이것도 아니다 뜻이죠. 우선. 자, 그러면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녀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이 뜻이고요. 그는 아직 끝내지 못했다. 그녀도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녀 역시 끝내지 못했다. 이게 완이고 이게 디아더잖아요. 다른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 쓴다고 생각하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일하지 않았다.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neither. 자, 이 neither란 것은 이 not과 either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not을 합친 거예요. 그녀도 그러하였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았다. 보지 못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쩌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암기하는 학생들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동사를 쓰죠. 그럼 이 동사는 당연히 얘죠. 그러니까 이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동사가 두 개가 있죠. have하고 fin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사는 그러면 뒤를 쓸까요? 앞을 쓸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게 결국에 맨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나는 수업을 끝낸다. 낸다가 맨 마지막이죠. 이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맞고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쓸까요? 당연히 뭐 did겠죠. 여기는 두 개죠. 그럼 몇 씁니까? 앞에 쓴 거예요. 앞에 해줬어요. 틀렸죠. 그거 정답이 4번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can 뭐 leave가 있다 생각할까요? 두 개 동사죠. 조동사니까. 그거 어떻게 쓸까요? can을 받는 거죠. 맨 앞에 쓴 거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가 am is 있잖아요. am is 상식적인 건데 이거는 그냥 이다거든요. 이다 또는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study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부하다 또는 뭐 할까? exercise 운동하다라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끝날 때를 잘 보시면 공부하다로 끝나고 운동하다로 끝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에 공통점을 보내면 do란 말이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한 내가 규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am, is나 이런 동사가 아니면 do로 받는 겁니다. do. 하더라 끝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사 두 개가 있으면 앞에 있는 거 맞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그렇게 자, 또 하나 봅시다. 21번. 자,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보기에는 구조가 똑같죠. 그러니까 구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 이제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문독해라고 하잖아요. 구문독해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상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가주어, 비동사, 형용사 완벽한 구조죠. 동사의 투부정사 의무사항이죠. for 똑같은 구조예요. 틀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1번이 틀렸어요. 왜?
구조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앞에 있는 20번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문법이 너무 쉽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 잘 보세요. eager. 무슨 뜻이죠? 열망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열망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거 힘들어. 생각해보니 힘들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거네. 그거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야. 다 이거는 앞에 있는 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생각해보니 힘들어.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것은 끔찍한 거야. 이런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영어로 써볼게요. Very exciting, excited and interesting이에요. 이거거든요. 매우 흥분돼서 막 관심이 생기고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흥분될 수 있는 건 사람만이 가능하지 어떻게 사물이 흥분됩니까? 자동차 흥분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탐이 앞으로 나가겠죠. Tom is eager. 이런 형태로 써야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으나 상당수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1번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뭐 예를 들면 it is 가주어 형용사 뭐 for 뭐뭐뭐 이 형태를 취하지 않는 형용사로는 이거가 있다. 이렇게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줘볼게요. 그러면 문법은 언제 배워야 되나요?가 나와요. 질문이. 자, 문법은 구문은 또는 문법은 언제 배워야 되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은 바로 독해가 단어죠. 단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독해가 어느 정도 될 때 어느 정도 난 해석을 잘해. 아, 근데 좀 약간 내가 문법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좀 정확하게 좀 쓰거나 그러고 싶거든. 오케이, 알았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느껴지죠? 이거 상식적인 거네. 이거 당연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데 문법 구문부터 시작한다는 건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뛰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모든 강의가 중학교 때부터 구문 문법과 함께 시작해요. 단어를 동시에 시작하니까 독해도 하면서 구문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독해는 버리고 구문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생기죠. 뭔가 이게 더 이거 하면 좀 더 쉽고 이해가 빠르니까. 독해는 그렇진 않잖아요.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문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제가 하나 예문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 지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기에는 모르는 단어 없어요. 실제로 영어에서 어려운 거는 단어예요. 문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 문법은 그냥 당연하지 라고 생각 드는데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은 단어 때문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뭐 그거 제가 7회 기저에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단어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단어 문법만 본다면 무조건 단어예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문장 보세요. 문법적으로는 푸시 동사고 목적어고 out of work이 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는 구조죠. 이거 문법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잡을 out of work 시킨다는 거구나. 문법적으로 이해돼요. 해석해 보세요. 잘 안 오죠. 뭔가 싹 감기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물론 잡이란 단어하고 work이란 단어의 그 차이 때문에요. 잡이란 건 복수를 쓰지만 work은 복수를 못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잡은 예를 들면 의사 이건 잡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뭐 하겠죠. 뭐 수술하거나 뭐 치료하거나 클리닝 하겠죠. 하는 거 이것은 work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잡은 복수가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이건 잡이에요. 근데 work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확히 구분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혼용에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구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간단해져요. 일이 일감이 없어지고 있구나. 일에 일감이 없어지고 있어. 모든 일에서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돼 있죠. 줄여서 말하면.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상식적으로 딱 느낌이 오죠. 아, 너무 간단한 거구나. am, is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뜻이잖아요. am, is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존재한다. 이걸 그대로 받아야겠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일반 동사, 스타트 공부한다, 운동한다 하면 다 하다로 끝나거나 한다로 끝나거든요. 그럼 그냥 do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똑같은 뒤에가 do로 끝나기 때문에 개념이. 동사가 두 개 있을 땐 앞에 있는 거 받아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열망하거나 하고 싶어 미치겠어 한데 아까 사물이야 얘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어려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것은 무서운 거지. 끔찍한 거야.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우리말에도 가능하면 영어도 가능하다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꼭 영어는 특별하거나 한국어 완전 달라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감정의 교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완전히 새롭게 보여야 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딱 하나죠. 내가 어떻게 단어를 많이 습득할 것인가. 단어장 많이 외우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단어장은 잡도 1이고 웍도 1이에요. 보세요. 잡도 1이고 웍도 1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잡의 직업이란 말도 써있고 웍도 직업으로 쓰입니다. 단어장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문장 안을 자꾸 보셔야 잡과 웍의 차이를 약간의 구별이 가능하게 돼요. 물론 사전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것도 영영사전만 가능해요. 복잡하잖아.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하셔라. 단어장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해봐야 다 까먹습니다. 단어장은요. 자, 그럼 문법은 정리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문법? 네, 걷지도 못하면서 뛸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문법을 할 시기예요. 그때가 언제다? 내가 독해가 어느 정도 꽤 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강사들이 또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도 문제야 이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또는 엄마 아빠가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야 문법 했니? 문법부터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 언제 때다? 1910년 요 정도 시대 때 일본 시대 배웠던 영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어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정답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 한국의 영어는 달라. 수능이 그게 다른 나라 듯이 하면 안 돼. 수능은 다른 거라고 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영어는 독해보다는 물론 회화 위주예요. 회화 위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 패턴은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를 한다고 해서 독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토플로 본다면 수능 뭐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보잖아요. 토플 같은 경우는 많이 보죠. 다른 나라도. 여기도 독해 있습니다. 이 독해 수준은 수능에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본다면 독해를 누가 잘하느냐? 상위권은 전부 다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상위권은 전부 다 유럽이에요. 유럽.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상위 1위부터 쭉 보면 다 유럽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틀린 거예요. 독해는 우리나라지. 수능은 독해 위주거든요. 근데 왜 유럽이 더 잘 보나요? 그건 뭐다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수능에 서적화된 강의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기본 영어의 베이스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엔 악마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구문 운동 하자. 구문 운동이 뭐예요? 구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학교 교육에서 특히나 퇴출시키고 문제는 학교부터 시작되니까
그랬을 때만이 영어가 살 길이 되고 영어를 포기하지 않는 영포자가 없어지는 그 시기가 분명 올 수 있거든요. 영어 별거 아니에요. 예, 잘못 배워서 그래요. 당연히 구문 뭐 문법 들어가면 학생 열의 아홉은 다 포기합니다. 열의 아홉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복잡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애워도 모르겠고 애워거나 까먹고 배웠는데 문제 풀면 모르겠고 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해도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하죠. 상식이 안 돼 있으니까 머리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독해부터 하셔야 해요.